어떻게 갱년기를 잘 넘기고 계신가요? 폐경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저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축이 있거든요.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갱년기 증후군은 너무 버티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지승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1편에서는 갱년기의 여성 호르몬제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1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갱년기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 없이도 과연 어떻게 치료하면 갱년기 증후군의 여러 증상들이 개선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갱년기 여성분들이실 텐데요. 어떻게 갱년기를 잘 넘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고갈되면서 신체나 정신에 엄청나게 변화가 크게 오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잘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주변에서 보면 갱년기를 누구 같은 경우는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게 가볍게 쓱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땀나서 힘들고 얼굴 화끈거리고 벌개져서 힘들고 몸이 더웠다 추워졌다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아래는 건조해져서 힘들다, 뼈마디나 뼈마디는 다 쑤시고 시리고 아프다, 심한 분들은 이렇게 호소하시거든요. 그 온도차가 개인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 고생하시는 분들은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똑같이 폐경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저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다. 실제로 갱년기 증상 별다르게 힘들어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과연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일까요? 아니라고 지난 편에 설명드렸었죠. 여성이 폐경이 되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난자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성이라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축이 있거든요. 머리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기도 하고, 특히 여성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자궁을 수축시키고 모유를 나오게 하기도 하는 일종의 메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센터에서 호르몬 변화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반응을 세게 하는 특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에 메인 센터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체질, 이게 바로 갱년기 체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갱년기 체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여성 호르몬제 복용이 갱년기 증후군 치료의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병원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갱년기 증후군 치료를 체질 상태에 따라서 3종류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간 기능의 문제입니다. 간이라는 장부는 해독이나 소화 기능, 배설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장혈이라는 기능을 해서, 쉽게 말해서 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궁생리계통을 포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포가 쉽게 말해서 여자포, 즉 자궁생리계통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포문도 간 기능 발현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체질에서는 주로 자궁생리계통의 혈 증상 등 근육계통의 문제들로 나타나는데요. 뒷목이나 어깨가 자주 뭉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나거나 저린 증상이 잦다든지, 안구가 건조하고 뻑뻑하다든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있다든지, 멍이 잘 들게 되고 가스차고 더부룩한 증세가 잦게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대변 상태가 안 좋다. 그리고 복부를 진찰해 보면 배꼽 아래 하복부나 그 주위가 딱딱하게 뭉쳐있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 기능 이상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이라는 장부는 정이라고 해서 콩팥의 기능을 포함해서 골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신장 기능 발현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로 뼈나 관절 계통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뻑뻑하고 통증이 있다든지, 발뒤꿈치나 발바닥이 자주 아프고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자주 있다든지, 귀가 울게 되는 이명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치아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골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부 중에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신체적인 증상보다는 정신신경계통의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를 더 호소하시곤 하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초조하다든지, 손이나 머리가 자주 이유 없이 떨린다든지, 혈관계통이나 심장기능 검사상 이상이 없음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뻐근하다든지, 그리고 몸이 잘 붓게 되고 숨이 잘 찬다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갱년기 증후군으로 대표적으로 많이들 오시는 분들의 체질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서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의 경우 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치료를 하다 보면 수학에서 꼭 방정식 푸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현재 체질 상태에 따라서 정확히 먼저 진찰을 하고 그 원인에 맞게 치료 순서와 기간을 정해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갱년기 증후군 치료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여성 호르몬제 없이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오고 있고요. 주로 호르몬제 드시다가 끊어봤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데 다시 복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갱년기 증후군은 너무 버티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물론 버티면 몸에서 적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요. 그리고 몸에서도 이 시기에 혈관이라든지 피부 점막, 관절계통과 같은 노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버티다 보면 나중에 가서 치료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갱년기 체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갱년기 증후군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제 없이 갱년기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갱년기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씩 풀어서 쉽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